뭐 7시간 정도 걸리는 바베큐로 햄버거를 만들어서 드린다든지, 와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손님들한테 정성을 들이네, 좀 우리 스스로 좀 더 떳떳하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서비스로 내어드릴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는 게 진정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남 모란에서 호돌이 문방구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8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문방구를 장사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보아오면서 자라왔고, 이제 장사하시는 모습 보면 손님들이랑 뭔가 얘기 나누고 소통하고 약간 이러는 게 저는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가지고 어렸을 때 언젠간 나도 기회가 되면 장사를 꼭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한 20대 중반 정도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제가 이제 조경 일을 했었는데, 이제 말이 좋아 조경이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일하는, 어떻게 보면 노가다를 하다가 어느 기회에 이제 창업을 좀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이제 30, 이제 20대 후반 이제 그쯤이어서, 그때 아니면 못 해볼 장사가 술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술집을 선택해서 스테이크 바베큐를 같이 판매하는 가게를 지금 이제 운영을 하게 됐어요. 가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일단 그러니까 사실 호돌이 문방구라는 가게 이름이 정말 언밸런스하게 스테이크 바베큐랑 안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도 조금 더 약간 스테이크 바베큐 하면은 이렇게 뭔가 포크랑 나이프로 그다음 5년 전만 해도 쓸고 아웃백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그 선에서 깨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굳이 스테이크 바베큐가 무게감 있는 음식이라면 호돌이 문방구를 조금 더 편안하게 오셔서 즐길 수 있다.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요리를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맛이 가장 뛰어난 음식을 찾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술집이라 그래서 뭐 음식이나 이런 게 평가절하돼 있고 아니면 가격보다는 좀 더 싼 이런 음식을 내놓기보다는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좋은 재료를 구해서 정직하게 요리하면 손님들도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바베큐를 선택했고, 다행히 또 근처에, 이쪽 성남 근처에 바베큐 이제 전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찾아가서 그쪽 사장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제 어떤 바베큐를 하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가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메뉴는 준비하게 됐어요. 호돌이 문방구는 2개를 해요. 해마다 호돌이 생일이 4월 28일인데 4월 28일마다 이제 굿즈를 만들어서 1년 동안 그 굿즈 판매 수익금을 다음 호돌이 생일날 이제 손님들과 같은 호돌이 문방구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고, 연말에는 이제 감사 선물을 만들어요. 근데 굿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감사 선물 같은 경우도 뭔가 의미를 담기보다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커요. 나에게 반복적인 일상이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 반복적인 일상이 나한테 무료하고 지루하지 않게 활력소를 좀 넣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굿즈를 만들고 뭔가 가게에서 동생들이랑 같이 이걸 기부를 하는 날이나 해마다 호돌이 생일이 되면 그날 하루는 조금 내가 나은 좀 근사한 어른이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일을 조금 더 재밌고 활력 있게 뭔가 손님들이랑 같이 뭔가를 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성장했다기보다는 그냥 평온하게 그냥 하루하루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하루가 쌓여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가게가 성장했다는 의미가 사실은 지금 시대, 요즘 시대에서는 잘 딱 모르겠어요. 그냥 가게를 오랜만에 찾아주신 분들이 오셨을 때 그냥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그냥 일했을 때 내가 가게를 잘 지키고 있었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님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라는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면. 에어컨이 되게 필수예요. 이게 모든 가게들이 에어컨을 되게 많이 설치하는 게 비용이 정말 많이 나오고 에어컨으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집기, 에어컨, 제가 처음에 했던 실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2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집기는 한 5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집기를 다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2배수로 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쌓아두질 못해요. 설거지를 막 누군가 한 명이 계속 기계처럼 해줘가지고 막 세게 보충되고 막 뭐 이렇게 우리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쁘면 설거지가 쌓여있고, 그거를 일단 메뉴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게의 집기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곱하기 3배, 4배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일어나셔서 뒤에다가 이제 갖다 놔도 새로운 집기들이 바로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사람 열기, 주방 열기 이런 것들도 무시를 못해요. 무조건 10평짜리면 3배, 4배 에어컨, 30평짜리 에어컨을 10평짜리 가게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여름에 쾌적하게 시원하게 손님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14평, 15평 되는 공간이지만 에어컨이 벌써 천장용 3개에 그다음 스탠드 하나 총 4대예요. 근데 이 4대를 처음에는 전부 다 중고로 구매했어요. 근데 중고로 구매하다 보니까 다 고장나고 아니면 성능을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다 새 걸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무래도 창업을 할 때 비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에어컨만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싸더라도 무조건 시원하고 새 걸로, 성능 좋은 걸로, 에어컨을 좋은 걸로 설치해놔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느끼는 편의라든지 시원함, 쾌적함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은 아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게 처음에 창업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자리를 이제 어느 곳에 선점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간단했던 것 같아요. 번화가에서 엄청 멀리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찾아오기 어려운 공간은 아닌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위치에 선점을 하게 됐고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딱 3면이 뚫려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위치가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 더 제가 그 당시에 봤었던 거는 부모님이 장사를 오랫동안 해오신 덕분인지 사람이 들어오는 방향을 부모님은 보셨어요. 가게를 위치했을 때 이제 뭐 골목이랑 거리마다 사람들이 아마 번화가 쪽에서 들어오는 걷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사실 호돌이 문방구는 들어오는 방향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골목에서 떨어져 있긴 했지만 걸어오는 방향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오다가 보면 저쪽에 가게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쪽 위치를 선점하게 됐어요. 반대로 저는 조경일만 열심히 하다가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딱 너무 저도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생각만으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 즉시 행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공간을 돌아다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유행하는 것들을 막 쫓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나를 알아가고 나서 그 위에 많은 공간들을 돌아다녀 보고 내 취향과 나의 색을 찾아서 소품을 고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은 결국에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공간인 거거든요. 가게 인테리어 할 때 신경 썼던 거는 질리지 않게 공간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한쪽 공간은 나무를 써서 이제 옛날 학창시절에 마루 같은 느낌,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 있고 한쪽 공간은 약간 시멘트 느낌인데 처음에는 여기가 그냥 깔끔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벗겨졌어요. 지금 이게 다 벗겨진 건데 저는 약간 이 느낌도 너무 좋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장사랑 어떤 가게를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인테리어도 정말 많잖아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단순히 여기가 잘하네, 여기가 싸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내가 뭔가가 있어야 이분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비싸든 싸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용을 무조건 줄이려고 하시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줄일 수 없는 건 줄일 수 없다. 아니 혹은 이거는 이 정도 금액에다 가격이 측정되어 있을 건데 그 금액이 단순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호돌이 문방구 같은 경우에도 위에 다 노출 천장이고 저렴하게 인테리어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는 창작물이고 우리가 모든 예술이나 디자이너 분들의 가격을 우리가 함부로 측정할 수 없듯이 값어치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가게를 하려고 하는지 확실히 생각을 가지시고 미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분에게 확실히 의사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도 확실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한테 이 공간은 이런 의미인데 정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많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적정한 금액이 측정이 된다면
그분에게 내가 좋아하고 이분이 그걸 잘하시니까 더 믿고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호돌이 같은 경우에는 대중소로 모둠 한 판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따로 호돌이 문방구에 대해서 홍보에 돈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안에 계신 분들한테 더 집중해야 돼요.